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사용할 AVR 프로세서, 즉 애트메가 128 프로세서가 장착된 보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에 대한 설명에 앞서 AVR 프로세서의 구조를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사용할 AVR 프로세서 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칩이 애트메가 128 AVR 프로세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트메가 128 AVR 프로세서에 대한 내부 구조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죠. 지금 여기에 애트메가 128 AVR 프로세서의 외부 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VR 프로세서는 A, B, C, D, E, F, G 총 7개의 포트가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트는 보통 8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 G 포트만이 총 5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7개의 포트들은 보통 GPIO, 즉 General Purpose I/O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인풋 또는 아웃풋으로 프로그램해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거나 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이터를 버스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외부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데 이때 A 포트와 C 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8비트로서 이 A 포트를 사용하게 되고 어드레스 버스는 16비트로서 A 포트와 C 포트 두 개를 사용합니다. 이때 A 포트는 데이터 그리고 어드레스 두 가지 버스가 다 연결돼 있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시분할 연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시그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컨트롤 버스로 연결이 됩니다. 컨트롤 버스는 이와 같이 펜, 리셋, ALE 등과 같은 신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7개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 GPIO들은 인터럽트, 타이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UART 등과 용도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ART 2개, UART 0하고 UART 1의 핀 공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핀들이 있고요. 이와 같이 VCC하고 그라운드 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밖에 클락을 연결하기 위한 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장치를 탈 때는 GPIO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보드에서는 이 GPIO를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이용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VR 프로세서의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외부 핀들의 GPIO를 처리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총 7개 나와 있습니다. A, B, C, D, E, F, G. G는 5개의 핀만을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프로세서에는 CPU가 있고 다른 주변 장치들이 있습니다. 주변 장치의 대표적인 것이 타이머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 통신을 위한 SCI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8비트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주소 및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모든 컴포넌트들이 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버스는 외부에 있는 메모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CPU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서로 다른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는 총
64K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각 주소에 2바이트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메모리를 구성하고 있는 메모리의 크기는 128바이트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아트메가 128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의 각 주소당 2바이트 즉 16bit이 할당되어 있는 반면에 데이터 메모리는 각 주소당 1바이트 즉 8bit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주소와 그 데이터 값이 모두 다 8bit 버스를 사용해서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의 주소와 데이터는 별도의 어드레스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버스와는 32개의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약 4K 바이트 정도의 SRAM, 그리고 여러가지 I/O 페리퍼럴 장치나 GPIO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트메가 128 블록 다이어그램 중앙을 줌인해서 본 그림입니다. 이쪽 부분이 CPU가 되겠고요. CPU 옆에는 이와 같이 CPU 안에 들어가 있는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플래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로직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밖에 타이머나 UART,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등이 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메가 128의 메모리 구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프로그램을 위한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28KB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영역은 64K 워드로 되어 있고 각 주소 영역마다 16비트 즉 2바이트씩 할당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데이터는 약 4KB 정도의 SRAM에 저장되어 있고 각 주소 영역마다 1바이트 즉 8비트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드레스 영역에 레지스터 파일 총 32개죠. 그 다음에 64개 I/O 레지스터, 160개 익스텐디드 I/O 레지스터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외부에 64K 바이트의 익스터널 램을 달아줄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SRAM을 달아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장치도 달아줄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에서는 이 주소 영역에 여러가지 주변 장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7개의 포트를 다른 확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자, 다음은 그러면 여러가지 장치들이 외부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드상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 장치들은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A포트와 C포트를 사용하는데 A포트는 데이터와 어드레스 두 가지를 모두 다 전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C분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즉 먼저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읽어드릴 때는 어드레스의 하위 바이트를 먼저 외부로 A포트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냅니다. 그것이 이 외부의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상위 어드레스 바이트를 내보내면서 이제 데이터를 A포트를 통해서 내보내거나 혹은 A포트를 통해서 읽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즉 이 A포트는 어드레스의 하위 바이트를 전송할 때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쓸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죠. C포트는 어드레스의 상위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C분할 처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그 세부 내용들을 처리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는 특정 번지에다가 특정 데이터를 어사인하는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 하나로서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메모리 번지에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또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려 와야 되는지 그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먼저 캐릭터 LCD 부분입니다. 두 개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8000번지, 8000번지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8001번지에는 캐릭터 ICD의 컨트롤 신호를 내보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타이밍에 해당 번지의 8빗 데이터, 즉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를 어사인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7 세그먼트, 즉 FND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도 역시 특정 번지에 데이터만 8빗 데이터만 보내주면은 각 세그먼트들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빗들이 이 세그먼트의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지를 여기 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7 세그먼트이지만 여기 있는 소수점 위치, DP를 위해서 한 빛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8빛이 모두 사용이 됩니다. 실제 보드상에는 이와 같은 7 세그먼트가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를 동시에 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시분할 방식으로 4개를 하나씩 차례로 켜게 됩니다. 그때 4개의 세그먼트 중에 어떤 세그먼트를 킬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가 4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신호를 묶어서 8003번지에 할당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0001이라고 넣어주면은 4개의 세그먼트 중에 첫 번째 세그먼트가 켜지고 0010으로 넣어주면 4개 중에 두 번째 세그먼트가 켜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차례로 전달됨으로써 4개의 7 세그먼트를 켜거나 조절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드상에서 방금 설명한 7 세그먼트하고 캐릭터 LCD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그먼트가 4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4개를 동시에 다 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키면서 그걸 빠른 동작으로 키기 때문에 4개가 동시에 다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걸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세그먼트 하나하나를 킬 때 8비트가 필요하고요. 이 세그먼트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건 4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2개 필요한 것이고요. 이 캐릭터 ICD는 데이터를 보내는 8빛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컨트롤 신호로 3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소 영역이 2개 필요하다는 거 살펴봤죠. 돛 매트릭스는 가로 10개, 세로 10개 이렇게 총 100개의 LED를 사용해서 구성한 2차원 어레이입니다. 따라서 100개의 핀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역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기법을 사용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각 행과 열을 선택하는 행을 선택하는 10빛, 열을 선택하는 10빛, 총 20빛 데이터만 주면은 한 번에 하나의 LED를 켤 수 있고 그것을 순서적으로 켜게 되면은 한 번에 10개씩 켤 수 있고 그것을 순서적으로 켜게 되면은 100개를 다 킨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죠. 그 밖에 스태핑 모터나 DC 모터, 서버 모터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고 스위치나 스피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들은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포트 B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피커 역시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G 포트의 한 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 역시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를 사용한 익스터널 메모리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닷 매트릭스에 대한 주소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닷 매트릭스는 가로 10개, 세로 10개, 총 20비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각 10빛이기 때문에 한 바이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각각 2바이트씩 즉 메모리 주소 번지가 2개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8004에 각 행을 선택하는 신호 8개가 들어가고 8005에 나머지 2개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각 행에 실제 들어가는 데이터가 하위 8빛은 8006에 들어가고 상위 2빛이 8007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C 프로그램에서는 이 2바이트를 따로따로 어사인할 필요 없이 8004에 16비트 인티저를 어사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위 바이트는 8005에 하위 바이트는 8004에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도 역시 16비트 인티저를 어사인하게 되면은 8006에 어사인하게 되면은 상위는 8007에 하위는 8006에 각각 저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LED가 8개 달려있고 보는 바와 같이 8008번지에 8빗 데이터, 즉 캐릭터 변수를 어사인하게 되면 8빗 데이터가 해당 LED를 켜거나 끄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스태핑 모터나 DC 모터, 서버 모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위치는 포트 B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VR 프로세서는 A부터 G까지 7개의 GPIO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GPIO, 즉 General Purpose IO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포트를 입력 또는 출력으로 지정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 포트마다 3개의 레지스터가 할당되어 있으며 이 3개의 레지스터를 통해서 입출력을 프로그램하거나 데이터를 출력 또는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먼저 DDR 레지스터입니다.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죠. 이것은 각 포트를 입력으로 사용할 거냐 출력으로 사용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이때 각 비트별로 결정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각 비트를 1로 해주면 그 해당 bit은 출력 포트로 사용이 되고 0으로 하면은 입력 포트로 사용이 됩니다. 이때 1로 해서 출력 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포트 A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게 되고 0으로 해서 입력 포트로 설정하게 되면 in A라는 레지스터로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7개의 포트는 3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로 각 포트에 해당 비트를 입력으로 할 건지 출력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입력으로 할 경우에는 pin A라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포트 A라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AVR 프로세서의 외부 핀 구조를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7개의 포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General Purpose IO의 용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페리퍼럴 장치, 주변 장치의 입출력 핀으로도 공용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자, I/O 포트의 각 핀들은 General Purpose I/O 기능 위에 부수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트 A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버스로도 사용이 되고요. 하위 어드레스 버스로도 사용이 됩니다. 포트 B는 타이머 카운터의 입출력 핀들이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C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버스에 상위 바이트가 해당되어 있고 포트 D는 역시 타이머 카운트, 외부 인터럽트, UART1 등의 핀들과 또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E는 역시 타이머 카운트는 총 4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포트에 걸쳐서 그 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인터럽트도 역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핀들에 공유되어 있죠. 그리고 포트 2에는 UART 0, UART는 0, 1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포트 2의 입출력 핀이 공유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포트 D의 입출력 핀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포트 F는 주로 AD 컨버터 핀들이 나와 있고 포트 G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컨트롤 시그널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타이머 카운트 신호가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가 더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주어진 일을 잠시 멈추고 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 준 후에 다시 주어진 일을 재개해서 계속 처리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럽트는 여러 가지 주변에 달려있는 장치가 다양하고 또 그 장치마다 발생하는 이벤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표와 나와 있는 것 같이 AVR ATmega 128 프로세스의 경우 총 35개의 인터럽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부로부터 인터럽트 신호를 직접 발생시키는 익스터널 인터럽트가 이와 같이 할당되어 있고 타이머에 대한 인터럽트도 할당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인터럽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또한 UART에 대한 인터럽트 신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ART 0와 UART 1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인터럽트 신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ADC나 다른 장치에 대한 인터럽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터럽트는 그 발생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순서나 또는 그 미급성에 따라서 그 순서를 맞춰서 처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AVR 프로세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머인데 타이머는 8빛과 16비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8빛 타이머는 0번하고 2번 타이머고 16빛 타이머는 1번하고 3번 타이머입니다. 먼저 8빛 타이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죠.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카운터를 그 기본 구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운터에 이제 클락이 들어가게 되는데 클락은 시스템 클락이 16MHz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카운터에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분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주하는 회로를 프리스케일러라고 부르고 있죠. 프리스케일러 내부를 들어다 보면 역시 카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플립플랍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플립플랍들의 각 출력들을 뽑아내서 보면은 원래 입력으로 들어가는 16메가 클락이 8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024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주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된 클락들 중에 하나를 주어진 입력에 의해서 선택해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 카운터의 클락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타이머에는 카운터 위에 컴페어 레지스터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타이머 이 카운터와 그 크기가 동일한 레지스터로서 이 타이머 값과 비교되는 값을 컴페어 레지스터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초기 값에서부터 점점 증가되다가 이 컴페어 레지스터 값에 이르게 되면 그 비교했을 때 값이 같아지게 될 때 신호를 내보내는 회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카운터에는 두 가지 출력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버플로우고 또 다른 하나는 컴페어 아웃입니다. 오버플로우는 카운터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에서 1이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즉 가장 큰 수에서 1이 증가하면 다시 0의 값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죠. 그때 나오는 신호가 오버플로우이고 컴페어 아웃풋은 컴페어 레지스터와 카운터 값하고 비교한 값이 같을 때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이 두 신호는 인터럽트 신호로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은 인터럽트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레지스터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허용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목적으로 컨트롤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빛 타이머 카운터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번, 3번 카운터에 해당이 되죠. 그 구조는 8빛 카운터와 유사하지만 이 기본적인 카운터의 크기가 8빛에서 16빛으로 커지고 컴페어 레지스터의 개수가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컴페어 레지스터의 출력이나 오버플로우의 출력을 이용해서 웨이브 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웨이브 폼들은
펄스 비스 모듈레이션과 같은 신호를 만들어줄 때 유용하게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8빅 카운터와 마찬가지로 출력도 오버플로우 및 컴페어 레지스터 아웃풋과 같은 신호들이 출력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신호들은 역시 인터럽트 신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머들은 프로세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 옆에 있는 주변 장치로 동작하기 때문에 프로세서와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세서는 다른 일을 열심히 지속할 수 있고, 타이머가 프로세서를 인터럽트하여 더 급한 일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음은 UART입니다. UART는 직렬 통신에 사용됩니다. 이름이 USART로 좀 달라져 있는데요. 그것은 UART보다 기능을 조금 더 확장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UART는 두 개가 있고요. 0번, 1번 두 개가 동일합니다. 단지 출력 핀 번호만 다를 뿐이죠. 이 UART는 다른 UART와 마찬가지로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송부하고 수신부, 그 다음에 보드 레이트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보드 레이트를 만드는 부분은 클락을 분주해서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16분의 1 혹은 8분의 1로 분주해서 사용을 합니다. 16분의 1로 분주해서 사용했을 때는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U2X 신호를 1로 해서 8분의 1 좀 더 빠른 클락이죠. 그것을 사용을 해서 보드 레이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습할 때는 빠른 전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U2X를 0으로 놓고 실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드 레이트는 여기 있는 보드 레이트를 결정하는 컨트롤 레지스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멀티플렉서의 입력으로 이 레지스터 값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파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운 바와 같이 UART 데이터 레지스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소가 동일하죠.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줄 때는 이와 같이 송신부의 데이터 레지스터에 들어가고, 읽어갈 때는 이와 같이 수신부의 레지스터 값을 읽어가게 됩니다. 이 데이터 레지스터 값이 쉬프트 레지스터에 옮겨진 다음에 한 빗 한 빗 쉬프트 되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는 이 쉬프트 레지스터에 한 빗 한 빗 들어간 다음에 다 채워지면 데이터 레지스터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보통 두 개의 플래그와 인터럽트가 있죠. 송신할 때는 이 데이터 레지스터 empty라는 신호 플래그죠. 혹은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신할 때는 보통은 이 데이터 레지스터 full 이라는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 AVR 프로세서에서는 receive complete 이라는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치들을 하나씩 이용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